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1월 4주차 부산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다음 주가 설 전주죠. 설 전주. 제 기억에는 이렇게 설 전에, 명절 전에 경마를 했던 기억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전에 있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뭐 설 휴장 전에 전주다 보니까 조금 더 편성 자체가 좀 빡빡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크게 부산 경마장에서 이슈될 만한 사건은 없었고요. 이번 주 역시도 금요일 11개 경주와 일요일 6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 1월 4주차 경마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슈거리가 없으니만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드리고 바로 해설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5일 금요일인데 전반부는 좀 제가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후반부에서 10경주와 11경주 마지막 경주들이죠. 10경주와 11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10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11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선정한 만큼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좀 좋은 결과물을 안겨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경주, 11경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해설방송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별정의 이영의 앞말들의 편성인데 9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쉬저스트 킹덤. 데뷔 전에 이 최저배당을 깨고 배당으로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최은경 기수가 이 외곽에서 후미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저배당을 깨고 배당으로 입상을 차지했고 바로 그 다음 경주에 이제 인기마로 팔리니까 또 완전히 바닥을 쓸었던 그런 마필인데 다시 한번 인기를 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 게이트 출발에 지금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필의 컨디션은 그렇게 이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13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저는 17점 하방의 인기 마필을 강축으로 믿고 싶지는 않고 더군다나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경환 기수가 요즘에 이 뭐 기수 회장으로서 업무를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이 기승에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기승하는 오경환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 아무리 오경환 기수의 실력이 좋다고 그래도 믿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6번 어메이징 위너 그리고 7번 해피코리아 뭐 안쪽에 1번 카린까지 많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는데 일단은 6번 어메이징 위너는 마체가 좀 작아요. 요즘에는 500kg가 넘는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430kg대 마필이면 조기시킬 때도 이미 표시가 납니다. 510kg짜리하고 뭐 400kg 중반대 말이 이렇게 동시에 동반 조기를 시키고 있으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6번 어메이징 위너는 마체가 좀 작은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 출발이기 때문에 모래를 피할 수 있다는 이 전개상의 이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필의 컨디션도 괜찮고 이 14점 마방도 정말 못 믿을 마방 중에 하나지만 이번 경주는 좀 6번 어메이징 위너를 전개상의 이점으로 믿어보고 싶은 부분이 되겠고 7번 해피코리아도 올라오는 발걸음은 괜찮았었죠. 직전에 이 정동철 기수가 기승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좀 답답함이 먼저 좀 앞섰었는데 자, 이번에는 또 8주에 좀 공백기를 약간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컨디션에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7번 해피코리아 6번 어메이징 위너라든지 7번 해피코리아가 기본적인 발걸음이 우수한 마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1경주 자체가 능력 부진 마필들 아직은 발걸음이 나온 마필들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그렇게 크게 보여줄 좋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번 어메이징 위너와 7번 해피코리아를 먼저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경마라는 갬블 자체가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직전 경주에 뭐 이빠이 가서 4착 5착을 왔다 해도 그보다 더 약한 마필들과 만나면 1, 2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또 경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6번 7번을 좀 먼저 보는 편성이 되겠고 배당이 좀 나온다고 그러면 4번 다크템플러예요. 물론 이 4번 다크템플러라는 마필 자체가 언제나 매번 가서
항상 뭐 아꼈던 발걸음이 아닙니다. 매번 최선을 다하는 발걸음에 최적전개 속에서 깨졌던 발걸음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경주 자체가 워낙 이 좋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다크템플러도 조금만 잘 타주면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 뭐 문중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좀 약간은 좀 못 믿을 상황도 되지만 이번 경주 자체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배당이 터진다고 그러면 4번 다크템플러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역시 앞말들의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1경주와 2경주가 분할이 됐는데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 안쪽에 있는 1번 로사가 직전 경주 그렇게 크게 좋은 발걸음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입스상의 한 자리를 지켜내면서 최저 배당을 지켜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 출발에 이유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외곽 게이트에 이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번 로사가 직전과 같이 이 좋은 전개를 끌어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번 로사는 인정을 좀 해주겠고요.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저는 9번 판타스틱걸 그리고 5번 아라명마 이 두 마리가 팔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5번 아라명마보다는 9번 판타스틱걸을 좀 먼저 보고 싶습니다. 5번 아라명마는 좀 후미에서 올라와야 되는 단점이 좀 있고 이 1300m 경주는 이 9번 판타스틱걸이 아직 뭐 거리 경험은 없지만 전개 자체가 잘 나오는 상황에 김호수 기수와 조인공 기수의 이 대결이기 때문에 저는 9번 판타스틱 거를 좀 믿어보고 싶고 직전 경주 인기 1위였어요. 인기 1위였는데 아예 뭐 발걸음 자체가 나오지 못했던 부분이죠. 직전 경주도 약간은 좀 의심스러워서 저는 인기 2위였던 시크릿 레거시를 좀 믿어봤었는데 역시 2위가 같이 빠지면서 제가 상당히 좀 아쉬웠던 그런 경주였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믿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주 안쪽에 있는 로사 그리고 외곽에 9번 판타스티컬 만약에 이 두 마리의 최저 배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쪽에 있는 2번 하비스트 시즌인데 이 약간은 좀 모래를 맞으면 뒤로 처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다실바 기수와 그래도 궁합은 좀 좋아요. 다실바 기수가 한 번씩 좀 이 정신 나간 상태로 말을 타는 경우가 가끔 보이는데 그래도 다실바 기수가 지금 현재 부산 경마장에 있는 기수들 중에서는 이 몰고 때리는 거 스태미너는 상당히 좋은 기수죠. 힘이 좋은 기수라서 계속 몰고 때리는 쪽에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하비스트 시즌이 후미로 처진다 해도 다실바 기수가 힘으로 몰고 때리면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는 마필 이번 하비스트 시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약해요. 5번 내가세강자 그리고 뭐 8번 투르벨러 7번 원더풀 모닝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끌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일단은 인기 마필들이 앞선을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직전 경주 흐름을 따라가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5번 내가세강자가 다시 한번 외곽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지만 좀 믿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7번 원더풀 모닝도 직전과 똑같이 이 두 마리가 좀 대세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제 9번 로카드 포스 데뷔 전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 바로 입상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배당으로 입상을 성공을 시켰는데 뭐 전혀 냄새를 맡지 못했어요. 제가 17조 마방에서 좀 칼을 가는 거를 잘 좀 쳐다보곤 하는데 전혀 냄새를 맡지 못했던 부분 준경 기수가 물론 뭐 잘 타서 입상을 거뒀던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왜 갑자기 지금 권석원 기수를 기승을 시켰을까 이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애로사항에 걸리는 부분이죠. 권석원 기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권석원 기수가 들을 수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다면 지난주 일요일에 이 33조 권승주조교사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줬던 선물 언제나 승리 여기서 못 끌고 들어오면 정말 기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봐라 그랬는데 역시 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하튼 뭐 이후에 어찌 됐건 권석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9번 로카드 포스 저는 들어오면 그냥 틀리겠습니다. 3경주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2번 에이스 크러쉬. 직전 경주 올라오는 발걸음은 좀 괜찮았어요. 모래를 안 맞아서 괜찮았던 건지 아니면 이 발걸음이 너무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믿을 수는 없는 그런 마필인데, 안쪽에 있는 1번 금강칠보도 냄새는 좀 많이 나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또 5번 배짱을 또 안 볼 수도 없어요. 거리를 줄였고 선행까지 갈 수 있는 마필인데 권석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기수한테 꽂히면 이게 좀 안 됩니다. 현장에서도 제가 보고 있던 마필이 뭐 이 전반부 이 전전 경주에 뭐 내가 노려야 될 기수가 이걸 타고 진짜 말을 너무 더럽게 타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을 못 끌고 들어오면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현장에서 마번을 바꿔요. 근데 또 마번을 바꿔버리면 또 그 기수가 그 보고 있던 배당 마필은 또 기가 막히게 타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없는 기수들인 거죠. 그런데 자, 이번 경주 5번 배짱을 마음 같아서는 지우고 싶지만 또 이게 뭐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절대 지울 수가 없는 마필. 그리고 7번 국민스타, 아까 이 전 경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국민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 경주에 제대로 냄새를 맡았어요.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저도 참 이게 맞추고 싶다 보니까 이 국민스타를 놓고 인기 마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배짱을 또 현장에서 선택을 못하고, 인기마를 놓고 이 조성권 기수냐 조인권 기수냐 김호수 기수냐 김태경 기수냐 이 4명 중에 한 명을 축으로 골라야 되는데, 조인권 기수의 인기 1위 마필은 좀 불안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김태경, 김호수, 조성권 이 3명 중에 한 명이 축마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었었는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김태경, 김호수를 축으로 놓고 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성권을 놓고 제가 국민스타를 붙였는데, 결국에는 조성권 기수가 뭐 인기 2위, 그리고 조인권 기수가 인기 1위, 두 마리가 시원하게 빠지면서 152배 잡아놓고 못 맞히니까 더 열이 받더라고요. 뭐 여기까지는 사설이고, 여하튼 그런 직전에 좀 아픔이 있었는데, 국민스타가 직전에 어부지리로 그냥 들어왔던 건 아닙니다. 물론 목차의 접전으로 들어왔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들어와서 들어온 거지만 국민스타가 분명히 김태경 기수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고 출전을 시켰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직전과 같은 비슷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17주 마방의 김태경 기수가 현장에서 너무 강력하게 팔리면 또 뭐 작전을 변경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발주기 문이 열리기 전에 그거를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뭐 관계자 몇몇 사람 빼놓고서 정말 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예상을 진행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찌 되었던 이번 경주 7번 국민스타는 직전 경주 어부지리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5번 배짱, 7번 국민스타, 저는 이 8번 별빛 오름까지 이 3마리를 좀 먼저 강하게 보고 있는 편성인데, 역시 이번 경주도 현장에서 마필들의 컨디션을 보고 이 셋 중에 축을 좀 잘 선택을 해야 될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을 좀 먼저 볼 수 있는 편성이죠. 4번 쾌한 신강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 매직 플라잉인데, 쾌한 신강자 같은 경우는 직전에 뭐 1600m를 입상을 거둬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정도의 편성이면 다시 한번 인정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안쪽에 있는 1번 매직 플라잉 같은 경우는 11월 30일 경주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좀 발걸음을 그렇게 확 뽑아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 직전 경주에 이호식 기수가 기승하고 있을 때는 인기 1위 열심히 타서 졌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강하게 또 믿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마필이 될 것 같고, 이번 소중한 선물이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이번 소중한 선물은 그렇게 빼기는 껄끄러운 마필이죠. 아무리 뭐 다실바 기수의 뭐 구조 마방의 조합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편성은 좀 빼기는 어려운 껄끄러운 마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9번 엘버트킹이 제가 중간에 몇 번 속았던 마필인데, 조교대 발걸음과 실경주 발걸음이 사뭇
다른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교만 보고 몇 번을 좀 속았었는데 12월 7일 경주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희천 기수가 채찍을 놓치고도 꾸역꾸역 올라오는 발걸음이 괜찮아서 내가 좀 실수했나 그래서 이 다음 경주죠. 1월 4일 경주. 1월 4일 경주에서는 또 이 꼴등을 오는 마필도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 백리총을 축으로 큐안 신강자를 때리고 엘버트 킹을 바치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 마필의 정체가 정말 궁금한데 언젠가 한번 좀 배당으로 때리긴 때릴 것 같은데 좀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일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맨날 가서 깨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력 승부를 하지 않는 건지 아직까지 감을 못 잡은 마필이라서 저도 좀 어려운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12월 7일 경주에서 1600을 뛰는 모습을 보면 이 직전에 송교명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 발걸음은 왜 그랬는지 진짜 모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 5경주는 4번 쾌한 신강자를 믿을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쾌한 신강자를 놓고 압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3번 블랙에로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블랙에로우가 선행을 갔을 때와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 좀 발걸음의 차이가 있는 마필인데 솔직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조인권 기수가 선행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외곽선입에서 전개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 1600m에 왜 이렇게 바닥을 쓸고 왔는지 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10조 마방에서 유현명 기수를 기승시킨 걸로 봐서는 이번 경주 한번 승부를 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 마필이고 8번 원더풀 스토리도 직전 경주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죠. 좋은 발걸음 다시 한번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미 1600m에서 보여준 발걸음이 있으니만큼 이 3번 8번 두 마리의 최저 배당을 먼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 3번이나 8번이나 그리고 다른 나머지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도 비슷비슷해요. 10번 컬린 판타지 같은 경우도 원더풀 스토리하고 직전 경주 겨루면서 4분의 3마신 차이 거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었던 마필이고 12번 빅레드이지는 직전에 안쪽 게이트 1번이 정말 독약이 됐었죠. 특히나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12번의 최외곽 게이트라고 그러면 전개 자체가 잘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안쪽 1번에서 모래를 맞을 때와 외곽 12번에서 가로질러 가서 흐름 자체도 느리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는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5번 돌아온 신세대도 정말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어요. 직전에 올라오는 끝걸음이 예사롭지는 않았는데 이 돌아온 신세대 같은 경우는 이 조교 때 발걸음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부산 전문가 중에 이 조교를 보시는 신승욱 예상가가 있는데 저하고 좀 개인적으로 지금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형님인데 월요일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새벽 조교 보고 왔는데 돌아온 신세대가 참 좋더라. 어떻게 보고 있냐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미 조교 때 조교장에서부터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줬던 다른 예상가 분들도 적극 추천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5번 돌아온 신세대 컨디션이 괜찮다면 축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곽 게이트 잘 만난 12번 빅 레디이지까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그렇게 쉬운 편성은 아니에요. 안쪽에 있는 1번 라이언선이 지금 직전에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출전했다가 1번 경주로 돌아왔고 13주에 공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편성을 잘 만났고 게이트 조건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5번 영성에이스가 직전 경주 입상을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좋은 인기도를 얻고 있는데 1번, 5번 저는 이 두 마리를 그렇게 강하게 좀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일단은 상대 마필인 4번 성산 사이먼이라든지 9번 포에버나인 같은 경우도 발걸음이 괜찮고 지금 여기는 이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남아있겠느냐 이것도 좀 한 가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번 라이언성 같은 경우는 13주에 공백을 이겨낼 만큼 조교가 탄탄하지는 않았고요. 5번 영성에이스 자체도 조교 자체가 눈에 띄는 발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최저배당을 인정한 만큼 두 마리의 발걸음이 눈에 딱 띄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물론 뭐 조교와 실경주가 다 정확하게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왠지 모르게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인기마 두 마리가 되겠고,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4번 성산 사이먼이라든지 9번 포에버 나인도 전개도 잘 나오는 상황이고 조교 때 발걸음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 2강이긴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믿고 싶은 인기 2강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남아있고, 현장에서 마필들의 좀 컨디션을 꼼꼼히 따져보고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이번 7경주를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7경주는요, 현장에서 마필들의 컨디션이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현장의 배당판의 흐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출주 마필들의 체중도 좀 컨디션에 따라서 보고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출전하죠. 6번 석세스 파티. 주행검사부터 대단한 발걸음이었고 데뷔 전에 상당히 구머신의 낙승을 거뒀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역시 좋은 모습입니다. 21조 마방의 이 석세스 파티 그리고 19조 마방의 로사가 직전 경주 인기 1, 2였는데 정말 같이 들어올까 아니면 뭐 어떤 또 작전의 변화가 있을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 최저배당을 지켜냈던 두 마리. 이번에도 6번 석세스 파티는 늘어난 거리 1600이지만은 기본적인 발걸음 자체가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석세스 파티 같은 경우는 이 석세스 스토리죠. 이 모마 형제 마필인데 좀 괜찮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 석세스 파티는 인정을 하겠고, 안쪽에 이번 해피드래곤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 후미에서 올라오는 추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호식 기수 기승이라 그러면 6번 2번의 최저배당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 9번 라라라를 여러분들께 배당 마필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흐름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6번 서세스 파티와 7번 상승대한 이 두 마리가 먼저 눈에 띄게 앞선을 좀 갈 수 있는 편성인데, 이 정도 편성이라 그러면 9번 나라라도 초반에 좀 잘 밀어내기만 하면 6번 서세스 파티를 보내놓고 외곽으로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했던 사키사키를 보고 추천을 드렸는데, 정우주 기수가 진짜 말을 7열 외곽으로 안쪽을 그렇게 감아두고도 외곽에서 몰고 때리면서도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탄다고 그러면 이 라라라도 충분히 배당으로 가능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20조 마방에 정우주 기수가 그런 식으로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 경주도 라라라라는 말 자체가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배당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7번 탄젠트가 혼자서 승급전을 치르고 있죠. 직전 경주에서 3착 승군이었어요. 1착, 2착, 3착이 나란히 들어오면서 모든 승식이 최저 배당을 지켜냈던 그러한 경주였는데, 12월 29일 경주는 저는 좀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탄젠트가 충분히 이 영성에이스를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최저배당 쪽으로 몰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편성이었기 때문에, 감량을 5kg 받았던 7번 탄젠트는 저는 인정을 좀 하겠고, 안쪽에 있는 2번 아마존 여걸은 제가 지난 경주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현장 예상에서도 이거는 절대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아니라고 불안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이번 경주는 유연면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고 거리를 1300으로 줄였습니다. 이 적정 경주를 출전했기 때문에 이번 아마존 여거를 좀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본 에이스포스 같은 경우는 모래를 안 맞으면 좀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안쪽 1번 게이트 출발이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포트는 뭐 배당마필로 볼 수가 없는 편성을 만났고 3번 백년손님도 발걸음은 괜찮습니다. 오경환 기수가 이 정면 승부만 해준다고 그러면 이 3번 백년손님도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 되겠고 제가 보고 있는 배당마필은 9번 마초명운입니다. 20조 마방의 이 포획 마필인데 이 마필 자체가 발걸음이 썩 뛰어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충분히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7번 탄젠트하고 2번 아마존 여걸이 분명히 근소하게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주는 맞습니다만은 이 9번 마초명운도 여기에서 지금 직전 경주만큼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만 잘 풀어낸다고 그러면 9번 마초명운이 마지막에 한 발은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탄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9번 마초명운까지 배당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9번 마법의 질주 아니면 뭐 12번 알파너러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현장에서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거고요. 안쪽에 2번 부경볼트, 뭐 4번 철비, 그리고 8번 미스터 스캣 이런 마필들이 일단은 현장에서 인기 마필로 많이 팔려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죠. 상당히 좀 지저분해요. 9번 마법의 질주라든지 12번 알파너너 그리고 8번 미스터 스캣 2번 부경볼트 3번 윈디파크 그리고 4번 철비까지 비슷비슷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볼 것이냐, 인기 마필들을 압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좋아진 복병 마필을 가지고 인기 마필들을 갖다 붙일 것이냐, 이제 이 선택만이 남아있는데 저는 12번 알파너러도 승급전에 이 1800m이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고, 마법의 질주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발걸음은 좋았습니다만은 물론 뭐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을 차지한 마필이 3.5km를 더 달았다 그래서 유현명 기수가 타고 못 들어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이 31조 마방의 유현명 기수 조합 31조 마방 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9번 마법의 질주 역시도 충마로 인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을 축으로 인기 마필들을 좀 노려보고자 합니다. 인기 마필들의 조합으로는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편성이기 때문에 눈에 딱 띄는 복병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마필을 놓고 배당으로 이번 경주도 좀 승부를 보고자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9경주까지는 제 입맛에 맞는 경주가 없었기 때문에 패스를 했어요. 근데 10경주에서는 딱 한 마리 걸려드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마필을 놓고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메인 승부처 5시 3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0경주에 이어서 11경주 준메인 승부처로 바로 들어가는 승부처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11경주 준메인 승부처도 10경주와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은 10번 천년의 강, 그리고 5번 다르마, 뭐 3번 포텐셜 이런 마필들이 먼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10번 천년의 강도 여기에서는 선행이나 선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포진을 해갖고 있기 때문에 10번 외곽 게이트에서 천년의 강이 스타트 자체가 월등하게 빠른 마필이 아닌데 여기에서 이 마필의 각질에 맞는 전개를 끌어내기는 쉬운 편성이 아니고 뭐 5번 다르마가 발주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평일부터 발주 연습도 열심히 하고 지금 뭐 상태감은 괜찮습니다만은 이 김명신 기수가 기승해서 안쪽에 이런 마필들하고 겨루면서 얘가 그렇게 또 좋은 발걸음을 유지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쪽에 3번 포텐셜도 프랑스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인기 마필 뭐 노리고 들어갈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경주는 인기마 3마리를 전부 다 믿을 수가 없다. 인기마 3마리가 다 축으로 노려야 될 근거가 전혀 없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원래는 이 등록되어 있는 마필들이 뭐 뉴욕 망치라든지 아니면은 뭐죠 로카드 세븐인가 그런 마필들이 등록이 돼 있어서 평일에 공부할 때는 뭐 11경주는 인기만 뭐 두세 마리 끝나겠네 하고 패스를 했었는데
막상 출마 투표를 하고 보니까 금마필들이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좀 더 어렵게 돼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경주가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인기마 3마리 중에 한 마리도 축을 놓고 붙을 수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당 마필을 놓고 인기 마필들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지고 갈 건 가지고, 또 이번 11경주는 10경주와 다르게 복대 복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0경주보다 더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배당 승부처인 11경주 준메인 승부처, 10경주 메인 승부에 이어서 11경주 준메인 승부처까지 제 바람으로는 10경주 적중하고 12경주에 엎어서 또 적중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을 챙겨드리고 싶지만 경마라는 게 그렇게 생각대로 되면은 벌써 제가 빌딩 하나 지었겠지요. 한계가 뭡니까? 여럿이 아마 지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 11경주 어느 정도 적중에 대한 이 메리트는 있는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1경주 준메인 승부처 6시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크게 이슈가 되는 건 없었고 현장에서 좋은 마번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저는 27일 일요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